전시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이 태극기는 실전에 사용하던 겁니다. 지금의 태극기와 모습이 다릅니다. 열악한 물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물감이 녹아서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준여사 계시가 하면 두 번째로 구입한 겁니다. 조선인국 육품 법관 이선재가 이준여사의 족보상에 올려져 있는 문명입니다. 저 윤영환 선수가 두 점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마침 돌 바위에다가 대나무를 그려놓고 계정은 도종 황제가 지어준 이준열사의 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준여사 승국 110주기 추념 이준여사 집탑표석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강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와주신 내빈분들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장님이신 조광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후원단체입니다. 덕성학원 박상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 광복회 성남주회장이고 독립운동가 후손이신 이용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역사적인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시고 덕성연대 사학과 교수이신 한상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4월 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이준열사 유족 대표로서 조근송 선생님 모셨습니다. 최초 여성 비행사님에서 독립운동가 권교 여사님의 아드님이신 권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이신 이유아 선생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신데요. 그 평화통일을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9월 1일, 올해 9월 1일부터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을 출발해서 16개국 16,000km에 1년 2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하시겠다는 우리 그 시민이신데요. 우리 마라토너이신 강명구 선생님 오셨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우리 종로구청의 부조원 책임지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용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10년 또는 120년 역사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자리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도 기도 올리면서 특히 또 이준열사, 또 이상설, 또 이위종 세 분 해외에 가셨던 그 특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두 분들은 또 러시아에서 또 해외까지 가셨고 우리 이준열사 또 국내에서 또 고종의 그 명과 또 동의를 받고서 이제 가셨던 그 여정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 열사의 삶과 함께 성국 선열들
뜻되는 모든 우리들의 선조들의 삶을 가슴속에 모시면서 이 조촐한 행사에 임합니다. 제가 종교학 배우면서 처음에 터득한 내용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다. 시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내용, 역사로서 그게 종합이 됩니다. 또 장소, 우리가 가정 이룰 때 어떤 공간이 꼭 필요하죠. 모든 일을 하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준열사께서 사셨던 그 공간의 의미, 그래서 또 110년 또는 120년 전으로부터 우리가 되돌아와서 이 공간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체득하고 또 그동안 110년 또는 뭐 120여 년 이상 우리 선조들의 그 고난의 삶을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중심이 되셨던 우리 또 임종국 선생님, 또 이도명 변호사님, 조문기 이사장님, 독립운동가 이 세 분들을 또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또 모든 회원들, 특히 우리 이순호 연구원께서 큰 일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작업들이 바로 이 선조들과 새롭게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준열사를 또 이 공간을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바로 2017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특사 이준열사의 삶과 정신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알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특별히 또 민족문제연구소 그동안 우리 구성원들 많은 수고를 애쓰셨는데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우리 또 김성은 실장한테 또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준명전 그 고종에게 찾아가서 이준열사가 바로 특사명을 받았던 그 현장, 놓칠 뻔했던 그 현장을 잘 지키도록 민족문제연구소와 우리 회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 저희들의 조그마한 노력 함께 확인하고 두 번째로 또 큰 노력이 바로 오늘 이 행사 이준열사의 그 집터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 행사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정말 동지들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뜻을 지닌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해외에 가서 아픈 마음을 외치셨던 이준열사의 그 마음은 바로 갈라진 이 민족 하나가 되도록 그 다음에 또 미국이나 중국에 종속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주 민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모든 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 이런 가치가 오늘 2017년 7월 14일 이준열사와 또 이상설, 이휘종 세 분 특사들과 함께 선조들과 함께 확인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과 또 건성, 건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축사는 그 조광 국사편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열사께서 승공하신 지 110주년이 된 날입니다. 국방의 위기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신 열사를 추모하면서 삼가 옥빛을 여미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한 이곳 안국동은 이준열사께서 이동용 선생, 안창호 선생 등 여러 애국 지사들과 함께 애국 개봉의 희망과 독립 자존의 영혼을 실천하던 현장입니다. 비록 열사께서는
그 숭고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이영 만리에서 생을 마치셨지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결의의 노력은 독립되고 번영된 대안을 이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열사께서 활동하실 당시 일제의 핍박과 감시가 횡행하던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통한 산업화의 완성을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고 발전시켜 더욱 밝은 내일을 도래케 함으로써 이준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드높여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표석이 세워지고 그 안에 서린 일성 이준 열사의 애국 애적 정신을 우리는 이 표석의 설치를 통해 가지고서 더욱 지향을 하고 우리의 미래의 지표로 삼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표석 제막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준 열사의 발자취를 찾아 방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세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가족 여러분의 깊은 노고와 사명감에 대해서 거듭된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식장을 제공을 해주셨으며 표석 설치의 장소를 제공을 해주신 학교법인 덕숭학원 이사장 박상임 선생님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바로 이 자리가 부한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각성을 하고 여성들에게 여성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를 주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뜻깊은 장소에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덕성학원이 이와 같이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70여 년 동안 잊혀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고자 관련 사료에 대한 조사 수집 간행 작업을 그침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사편찬위원회 가족 모두는 오늘의 역사적인 성과를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준 열사의 자취가 잘 관리 보존되어 더 많은 이들이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에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축하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광영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구청장님께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김영정 부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정 종로구청장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신 우리 역사 민족문제연구소의 함세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덕성학원에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종로구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역사적 흔적들 그리고 문화적 흔적들 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훌륭한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오래 사시진 않았지만 이곳이 선생님의 큰 사셨다는 집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편찬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바로 이 시설들이 더 잘 관리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셔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또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후원단체이시고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가 차미리사 여사님의 정신을 입고 계시는 우리 덕성학원의 우리 박상희 이사님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열사 순국 110주년인 오늘 이준열사 순국 110주기 추념 집터 표속 제막식에 참여해 주신 조근송 유족 대표님,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대외 귀빈 여러분께 덕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종 문헌 자료를 조사해 안국동 152번지 우리 덕성학원 해영회관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을 확인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우리 덕성여자대학교는 이미 친일 임명사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 산하기관인 중등교육기관에도 추가 배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방 후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주도한 농지개혁법이 입법되기 직전 사립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31개 대학 중 23개 사립대였습니다. 1945년부터 50년까지 16개의 사립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일 부역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싼 값에 매수당한 것을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1948년 10월 17일 동아일보는 이를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이 아닌 학교 설립을 위한 대학 교육이라 비판했습니다. 농지개혁법 6조 1항 5호에 따르면 학교재단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1년에 제정된 문교재단 농지보상특별법에서도 사학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애초부터 교육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를 세운 이들은 대를 이어가며 온갖 사학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하여 큰 나라가 아니다. 땅이 작고 인구가 적어도 위대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이다.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해 피가 돼야 한다는 이준열사의 말씀처럼 위대한 인물을 기르는 것은 바로 교육기관의 목적이자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준열사의 집터가 우리 덕성학원 산하 건물이라는 점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에 학교법인 덕성학원 학원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님께 건국 훈장 애족장을 주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나오는 차미리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나가서 죽더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 한 목숨이 죽고 나라를 찾으면 대대손손 다 살 게 아닌가. 오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열사의 순국 110주기 집터 표석이 역사교과서를 입맛대로 바꾸려 시도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반민족적 행위들을 넘어 우리 사회 상식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더위의 행사에 참여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박상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집터 발굴 경과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책임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우 연구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당시에 특사의 출발지로서 이준 열사의 집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국동에 있었다는 정도만 알려졌고 구체적인 집안 위치는 최근까지 미확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집은 1905년 2월부터 1907년 헤이그 사건 직후까지 이준 열사와 가족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1947년에 유자호 선생이 펴낸 이준 선생전에 따르면 이준 열사의 집은 길가에 있으면서 안동 별궁 동쪽 담장을 지난 4-5번째 집이라고 개략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시절의 주소 체계로 북서 안현 11통 16호에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과 달리 1906년에 작성된 한정부 호적 자료에는 이준 열사의 집 주소를 안현 11통 6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다소간 혼선을 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소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해왔던 집안 체계에서 몇 번지 주소로 전환이 되었는지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 열사의 안국동 집터는 헤이그 특사의 출발지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 상점이 있었던 공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905년에 이준 열사의 부인 이일정에 의하여 개설된 부인 상점에 대해서는 항성신문 1905년 6월 16일자에 이를 소개하는 기사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점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의 대중잡지 별건곤 1928년 12월호에는 조선에서 부인 상점으로는 원조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면서 안국동 가로변 현 진화요리점 장성루 자리라고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성루라는 가게에 관한 흔적을 확인한 결과 매일신보 1934년 2월 23일자 등에 안국동 소재 중국 요리점을 운영하는 마진림이 앞편 밀매를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가 장성루라는 명시적인 표시는 없었으나 여러 자료에서 묘사된 이준 집터의 지형관계와 그대로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이 가게의 소재지로 표시된 안국동 152번지가 곧 이준 열사의 집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발급한 토지대장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인 마진림은 1920년 3월 이후 1936년 12월까지 이곳의 주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64년 8월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이곳 안국동 152번지 구역을 매입하였고 다시 1975년 8월에 인접지인 안국동 148번지로 통합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해영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집터의 위치인 옛 안국동 152번지는 빌딩의 서쪽 끝 부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1906년 한성부 호적 자료에 의하면 이준 열사의 집으로 표시된 안현 11통 6호의 인접지들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들이 1910년 이후에도 그대로 거주했던 곳이고 이에 따라 집원 주소 체계로 전환된 주소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 변천 관계를 대조해본 결과 이준 열사의 집터는 안국동 152번지와 아울러 153번지도 함께 포괄한 구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고정 자료를 바탕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헤이그 특사 사건 110주년을 기리는 뜻으로 종로구청을 통해 표석 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3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 분과의 심의를 거쳐 표석 설치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표석의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 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과 아울러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 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준 집터의 위치 확인 과정과 표석 설치에 관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기간의 연구와 검증 작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주시다니 그 노고가 너무 빛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순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준 열사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조근성 선생님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느 분은 이야기들이기보다
저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역사가 왜곡됐고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쳐 그리고 또 너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앞으로 결국 우리라는 말이 우리는 외국인들은 마이 컨트리 우리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이놈들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울타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고 우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준희 여사 기념사업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주의 사람이 건국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심지어 안두이를 김구 선생님을 방사한 안두이를 어열 정례야 이런 사람입니다. 촛불 시위를 북한이 했는 걸로 확정한다.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걸 계엄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건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드러 새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희 여사 기념사업회를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시민이 가짜 후손이 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후손이라고 해서 덕을 못 듣고 피해만 많이 봤습니다. 후손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은 친밀 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검찰이나 외신기, 농협이나 옛날 직장인 주치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근데 그렇구나 그러고 망달시킵니다. 그거는요 연좌제보다 더 힘듭니다. 그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역사하고 교과서에 대한 역사하고 집에서 얘기하는 역사하고 틀립니다. 사실 이준희 여사가 하신 일 중에는 그냥 활복 자살했다. 회의 가서 그거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요 3대 운동가입니다. 월남 이상재, 안창호, 이준희 이 세 사람 3대 운동가. 그리고 원고를요 직접 제일 잘 쓰신 분이 이준희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할 때, 우리 요즘 말하는 거리 투쟁을 할 때 원고를 대부분 작성하셨다. 거기다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대 그 경제교육의 3대 효시라는 3보라고 있습니다. 보창, 보성, 보강. 보성만 지금 살아남았죠. 보창은 이동희 씨가 있고 이준희 여사는 보강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보강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그 기념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 검사로 해서. 그런데 초대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34일 만에 면직을 당합니다. 왜? 고관들, 판서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면직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 법무대신까지도 없다.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나? 지금 그 국사 편찬을 계신 분이 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걸 좀 알아주십시오. 구한말에 당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당이라는 개혁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민영환 장기현 이런 분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입헌민주제로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는 두 가지 꼴로 생각하는데 그게 민주적인 정부로 가려고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민주주의 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가지고 또 그걸 우리나라를 중립 끌고 가자. 워낙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4대 강국이 딱 붙어 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좀 잘 사는 것 같죠? 저희가요, 3, 4년에 프랑스 혁명이라고 3, 4년 만에 3, 4년 지배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7,000명을 처단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명 처단했으면 한 명.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우리 자손들한테만 잘 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열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준희 열사하고 수리사잖아요. 그런 분을 배반했어요. 알위 없이 다녔습니다. 이리종, 그분 이준희 열사 아드님하고 나이 같습니다. 이용 장군, 그 이용 장군 지금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광복 저도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없어졌는데 저는 어디서 찾느냐면 독립기념관에서 찾았습니다. 최초의 군무원이었고 김경천 장군하고 같이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고 이춘성 장군이 북만주 대대장할 때 북만주 사관학교 대대장할 때 그 총사령관이 이용 장군이었고 그 김홍일 장군도 거기에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수업해서 저는 사실 행복합니다. 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딥니까? 거기서 쫓겨가지고 자유시 참변 이렇게 거기서 수백 명씩, 1000명 이상씩 돌아가신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확신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 지금 하나 표시석 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의도 하시고 YMC에서 강의도 하시고 고등 특별검사까지 임명이 여기서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덕성문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소리 말씀 들으시고 좀 의아하신 또 생각도 들으셨죠. 그 한국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망스럽고 그 바로잡아야 될 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이준희 열사 기념사업회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우리가 이준희 열사를 추모하면서도 우리 후손들이 그 기념사업을 바로잡는 것도 이제 우리 일이다 그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 행사로서 마지막 행사인데요. 우리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와주셨는데 그 시장님 말씀 짧게 듣고 저희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계속 제마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 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그렇지만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앞장서셔서 해주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또 여러분들께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준희 열사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로 알고 또 그 애국 정신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기리면서도 이분이 살아셨던 그 집도 하나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지금 이런 해방 70년을 지낸 이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이 공사관트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뭐 한 100억 정도면 사서 큰 건물 전체를 일단 다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으면서도 그날의 치욕과 또 자랑스러운 그런 독립운동가의 그런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곳을 아직까지 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저는 지금 곧 아마 2년 후면 우리가 2019년 3.1 만세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 건국 100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했으니까 이런 많은 부끄러움을 좀 털어내고 우리가 정말 독립국가의 그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 주문님, 김원희 선생님, 또 우리 유족, 또 우리 특성여대 이렇게 함께 다들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원종 교수님 누가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또 저희들이 할 일 있으면 서울시도 함께 이런 일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마지막 순서 이거 하이라이트겠죠. 이제 표석 제막식이 이루어지는데.